혹시 당신을 아프게 하는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거나 그 관계가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살면서 좋은 관계도 맺지만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과 얽히기도 합니다. 가족, 친척, 오랜 친구라는 이름 때문에 억지로 참고 견디며 그 관계가 주는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지고 끊어내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노년에 과감하게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홀가분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더 큰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는 걸까요? 단순히 독한 마음을 먹어서일까요? 바로 이런 물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 동서고금의 지혜를 빌려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현자들은 노년의 혼자가 오히려 행복한 이유를 밝히며 나를 아프게 한다면 가족, 친척, 친구 모두 단칼에 끊어내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관계에 대한 고통과 변화에 대한 갈망을 함께 마주하고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관계가 넓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진다고 믿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나니 어떤 인연은 나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슬픔과 고통만 안겨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 상처는 더 깊었고 끊어내기 어려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랜 친구라는 이유 때문에 억지로 웃으며 소가리를 했던 적도 많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 때문에 고통받거나 그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제 작은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어떤 지혜로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는 방법은 단순히 냉정하게 관계를 끊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관계 정리를 이기적이거나 잔인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자들은 때로는 자신을 보호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진정한 관계의 지혜는 겉으로 보이는 화목함이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노자 도덕경에서는 물처럼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물이 어떤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흐르며 스스로의 본질을 지키는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불필요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본질적인 흐름을 따라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에 얽매여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노후에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고 혼자가 행복한 이유, 그리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5가지 비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혜는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 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고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조선 최고의 지성으로 불리는 다산 정약용의 삶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산은 18년이라는 긴 유배 생활을 겪으며 모든 것이 좌절된 듯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학문 연구에 몰두하여 방대한 저술을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유배지에서 수많은 저서를 집필했지만 스스로 자신의 업적을 떠벌리거나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다듬는 데 집중했습니다. 더욱이 그는 자신을 모함하고 배신한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의 학문적 소신이나 인생의 방향에 해를 끼치는 인연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불필요한 논쟁이나 감정 소모를 피하고 오직 자신과 진정한 가치에 집중했습니다. 만약 다산이 자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들에 매달려 감정적으로 소모했다면 과연 목민심서와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저서들이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성공은 자신을 갉아먹는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에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노후에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려면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단칼에 끊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고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가족, 친척, 친구라는 이름에 얽매여 다음과 같은 잘못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첫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의 비위를 맞추거나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줍니다. 둘째, 과거의 정 때문에 혹은 주변의 시선 때문에 이미 나에게 해로운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합니다. 셋째, 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거나 물질적인 희생을 감수합니다. 넷째,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하고 싶은 말을 삼키고 속으로만 끙끙 앓습니다. 말은 쉽지만 그게 제일 어렵잖아요. 왜 우리는 아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자명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에 매달릴까요? 우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고 사회적 시선에 갇히거나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에 집착하며 끊임없이 외부에서 나의 안정감을 찾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당신도 나를 갉아먹는 관계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어쩌면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의미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대신 그저 막연한 불안감이나 과거의 방식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관계들이 버거운 짐처럼 느껴지는지, 그리고 그 짐을 내려놓았을 때 당신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시간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의 남은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과감히 정리하고 노년의 혼자가 행복한 이유를 깨달으며 남은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비법은 무엇일까요? 현자들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 비법과 함께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용기를 제시합니다. 이 지침들은 당신의 남은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 당신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나를 아프게 하면 가족, 친척, 친구 모두 단칼에 끊어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했듯이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가 당신에게 지속적인 슬픔, 분노, 불안, 무력감만 안겨준다면 그 관계는 당신의 삶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당신의 감정을 무시하고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의 마음을 보호하고 당신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겉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는
결국 당신의 영혼을 병들게 할 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 관계가 당신에게 주는 감정이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냉철하게 판단하고, 부정적이라면 과감히 거리를 두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비법,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세요. 정약용은 바른 것을 행하는 데는 작은 망설임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당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말을 무시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불필요한 요구를 할 때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당신의 입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에피크로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그 행동에 대한 당신의 반응과 경계는 온전히 당신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이 경계를 일관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감정적, 물리적 경계를 명확히 하고 상대방이 이를 넘어설 때마다 단호하지만 차분하게 그 경계를 상기시켜 주세요. 당신의 단호함은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 비법,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으세요. 노후의 혼자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플라톤은 사색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해 자신을 아프게 하는 관계에 매달리곤 합니다. 하지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을 스스로 충만하게 가꾸고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당신은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연습을 하세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듯이 당신의 내면은 무한한 지혜와 평화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명상이나 일기 쓰기 같은 작은 실천이 당신의 내면의 친구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네 번째 비법,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우리는 종종 과거에 좋았던 추억이나 그때는 그랬었는데 하는 아쉬움 때문에 이미 변질된 관계를 놓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아서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미 당신에게 해롭거나 의미가 없어진 관계의 과거의 끈으로 매달려 있다면 당신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은 그 관계에 의해 침식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미련을 버리고 지금 당신의 삶의 진정으로 이로운 관계를 선택하고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성장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결단이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 비법,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당신 자신이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처럼 평생 당신 곁을 떠나지 않을 단 하나의 인연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며 당신의 삶을 충만하게 가꾸세요. 당신 스스로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울 때 당신은 비로소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외부적인 관계에 의존하기보다 내면의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이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노후 준비입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관계를 철저히 끊어내고
혼자 고립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약용 또한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의 에너지를 고갈시킨다고 역설했습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곁에 두되 참으로 소중한 인연이라 느끼는 사람이라면 분명 값진 관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얕은 관계나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때로는 삶의 평온함을 깨뜨릴 수도 있습니다.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내 삶을 북돋아주고 영혼의 깊은 부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관계일 겁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보니 그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떠올려 보십시오. 살면서 관계 때문에 아파했던 순간은 몇 번이나 되었는지, 그리고 그 아픔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혹시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은 아니었는지, 상대가 나에게 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다가와 주길 바라지는 않았는지,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는 법입니다. 노자 역시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 했습니다. 물론 관계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항상 옳다는 것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우리 마음을 한결 자유롭게 해줍니다. 마치 묵직한 돌을 내려놓은 듯 가슴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지요. 여기서 우리는 고독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의 고독은 왠지 외롭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뿌옇게 안개 낀 들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막막함에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누구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 헤매고 이런저런 모임에 기웃거리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인생의 기쁨과 슬픔을 충분히 맛보다 보면 고독에 깃든 묘한 아름다움과 충만함을 알게 됩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나는 고독 속에서 좋은 동반자를 발견했다고 말했듯이 혼자만의 시간을 음미해보면 결코 그 시간이 공허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지요.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홀로 음미할 때 들리는 새 소리나 바람 소리에 마음이 잔잔히 흔들릴 때, 오래전에 즐겨 듣던 음악을 다시 들어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고요한 행복은 분명 고독의 다른 얼굴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이 고독의 맛이 더욱 깊어집니다. 타인이 줄 수 없는 섬세하고 내밀한 감정들이 고독 속에서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들을 자주 누리다 보면 시끄러운 모임에서 잠깐 웃고 떠드는 시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순도 높은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마음이 충만하니 굳이 많은 인연이 없어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 정약용은 대부분의 인간 관계는 사실 이익 관계에 기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나 직장 혹은 취미 활동을 통해 맺은 인연들 중 상당수는 그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연락마저 끊기게 됩니다. 공자도 말했듯이 이익을 쫓아 몰려든 무리는 이익이 떨어지면 흩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은 결코 드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장을 옮기는 순간 함께 어울리던 동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 학창 시절엔 둘도 없는 친구 같았던 사람들이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에 치여 점점 잊혀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늘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은 원래 끊임없는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며 이런 변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배움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그 흐름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이미 의미가 희미해진 관계에 매달리는 데서 생겨납니다. 그렇게 매달리면 마음의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삶의 후반부에는 눈앞의 관계들이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귀한 관계는 어떤 시기가 지나도 서로를 잊지 않고 다시 이어지게 마련이라는 믿음도 생깁니다. 이렇듯 인생의 후반기는 세월의 흐름과 함께 변하고 사라지는 관계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내면까지 두루 살피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관계조차도 인생의 계절을 따라 변화한다는 사실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젊을 때에는 열정적이고 끈끈한 술자리와 뜨거운 대화가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그러나 중년에 들어서면 사업, 가정, 현실적 문제들을 공유하는 실용적인 관계로 바뀝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 예전 같지 않은 체력과 달라진 가치관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멸해가는 관계도 있고, 반대로 더 깊이 영혼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남기도 합니다. 석가모니가 말했듯이 모든 것은 변한다. 그것이 유일한 진리다. 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의존적인 관계를 꿈꾸는 건 젊은 날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바람이지만 노년에는 그 꿈에 너무 집착하기보다 자연스러운 변화를 수용하며 마음의 고요를 찾는 편을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변화 속에서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를 끝까지 가져갈 것인가, 또 누구와는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가, 아니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고 허무함이 드는가를 유심히 살펴보는 것이죠. 노년에는 예전처럼 무작정 많은 것을 내어주기보다 에너지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소수의 인연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풍요롭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진정한 친구는 또 다른 자신이다라는 경구가 더욱 깊이 와 닿는 순간입니다. 나와 비슷한 영혼의 결을 가진 사람과는 이득이 없어도 한결같이 교감하며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현자들이 던진 메시지는 노년에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억지로 끌어안고 고통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용기와 내면의 독립성에 기반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단단하고 타인과의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을 때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관계나 시선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당신이 가진 본연의 빛을 발할 때 당신의 삶은 더욱 빛나고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가 아닌 내면에서 참된 위안을 얻고 자족의 기쁨을 누리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는 쪽을 택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도 홀로, 마지막 순간에도 홀로라는 사실을 알기에 이제 더는 외부에만 목매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5가지의 비법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첫째, 당신의 감정을 최우선으로 두세요. 나를 아프게 하면 가족, 친척, 친구 모두 단칼에 끊어내야 합니다. 둘째,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단호하게 표현하세요.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친구로 삼으세요. 노후의 혼자가 행복한 이유입니다. 넷째,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세요. 당신의 용기 있는 결단이 새로운 행복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다섯째,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당신 자신이 가장 소중한 인연입니다. 석가모니가 내 안의 등불을 밝혀라 했고, 공자가 마음에 미혹되지 않고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 나를 아프게 하는 인연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비결은 외부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빛을 더욱 밝히고 인간 본연의 가치를 탐구하는 존엄하고 소중한 과정에 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수많은 만남과 이별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환희와 절망도 있었으며 어떤 순간에는 쉽게 웃을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한없이 울고 싶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든 자양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인정과 시선을 구걸하지 않아도 될 때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자기 내면과 솔직히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남은 인생을 변화시킬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